네, 제가 말씀드리는 보기에 순간 깜짝 놀랐네요. 네, 이현주 의원께서 도착했습니다. 박수로 알려주세요. 반갑습니다. 뭐 예. 정치적 기회주의, 예. 이념 상업주의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이 그거 뭐 알겠어요? 저는 뭐 전두환 잘 나갈 때는 전두환 사회하고 싶고 재벌 네. 잘 나가면 재벌 사회하고 싶고 네. 이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정광훈 같은 사람들도 돈 벌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진짜 그분은 우리나라의 김문수 정도다 이렇게 봤는데 네. 김문수도 요즘 발언하는 거 보니까 네. 뉴라이트에 물들어가지고 그렇죠. 매국적인 발언들을 자꾸 네, 하더라고요. 네. 야, 그 김문수 끝까지 가더만 이제 뭐 네. 김구 선생님을 중국 아, 국적을 중국 사람이라고, 가졌었다. 중국 출신이라고 그랬나? 뭐 중국 국적을 가졌다. 국적이라고. 네. 하여튼 뭔지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오늘 너무- 김용만 증손자 김용만 의원께서 오늘 진짜 그래서 정론관에 쓰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했죠. 그렇게 따지면 3.1운동 다 부정하는 거고요. 맞아요. 임시정부를 반국가단체로 머릿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김구 선생님 그렇게 부정하면. 왜냐하면 그때 독립운동을 사실 임시정부가 다 사실은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마치 중국 국적이다? 확인도 안 된 맞아요. 전혀 낭설을. 왜냐하면 대선에 가 있거든 김문수가. 그러니까 구구들한테 계속 그 지지 세력을 자기 지지 세력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가져가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들 한 맞아요. 거예요. 네. 저 인간이. 김구 선생이 보수 우파예요. 이른바 보수 우파의 뿌리예요. 우리나라에. 네. 네. 자, 우리 이현주 의원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모처럼 오셨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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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별일. 없었습니까? 저는 별일이 없는데요. 네,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별일이 많이 있었죠. 그죠? 네. 네. 그 당시에 여하튼, 국회 진입은 어떤 통로로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라는 게 어디죠? 12월 3일 개엄 때. 아, 저는 저기 앞에 지키고 있는 경찰들하고 싸워가지고 네. 그냥 그 사이로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네. 담을 넘진 않으시고. 담을 이렇게 넘는 것도 사실은 해본 사람들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담을 넘지? 어머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저기 9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건 안 해봤어요. 근데 그냥 막 야 소리 지르면서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냐.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똑바로 해야 된다. 나중에 너 다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막 협박을 했더니 그냥 이제 어쩔 줄 몰라하면서 있는데 그냥 비켜 이러면서 그 사이로 이렇게 샥 이렇게 그 여러 경찰이 여러 명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금 허술한 사이로 쑥 들어가니까 네. 비켜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세게 안 막은 거죠. 이현주 네. 의원님도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그쵸. 이게 딱 부러지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계속 항의하면 파장이 커질 거야 주변이. 야야야야 한 명 그냥 빨리 보내자, 들여보내자. 약간 그런 느낌도 그런 있었어요. 느낌이 있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고 뒤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담이 낮은 곳이 있다 네. 알려줬어요. 그런데 난 들어갔는데 내가 그랬죠. 요즘에 의원이 네. 극우 이단 세력들 있잖아요. 사이비 세력들이 이단 세력. 네. 이 날뛰잖아요, 사실. 네, 네. 너무 그쵸. 뭐 걱정이 정강원 되는데. 목사는 원래 저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그렇죠. 했었죠. 예. 제가 알기로. 쫓겨났죠, 사실상.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고립화 시키고 이거 진짜 국민들한테 스물스물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미치나요? 미쳐. 여론조사 해보면 과거보다는 물론 여론조사가 요즘에 워낙 표본이 왜곡된 측면이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구구하면 여론조사 하면 15% 정도 나왔거든요. 네. 구구적 시각이. 근데 저는- 요즘은 20%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보수층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극우가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네.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넘어간 그래서 거예요. 그거 네. 뭐냐. 이게 진짜 계엄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때 추석이 아니라 구정 때 사람들 네. 이렇게 설날 때 많이 만나니까 그때 그런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자기는 계엄에 찬성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왜 거기 동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느냐. 그건 이제 대선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대선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 예, 쉽게 예. 얘기하면 그 그냥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그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그 수요일 날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편집을 해서 올렸던 영상이 바로 저 박규환 전 대치동 스타. 네네네. 나 근데 저분이 대치동 스타 강사였는지 몰랐어요. 근데 보통 대치동 스타 강사들은 아니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15년 동안 예전에 예, 네. 논술 탑이었어요. 저는 요새 이제 문수 강사였고. 네, 문수 강사. 일타 강사. 저희 요즘 학교 출신입니다. 철학과. 요즘 대치동 스타 강사들은 좀 이제 연령대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30대가 많잖아요. 그 전에 네. 40대 때, 네, 30대 네, 그러신가 봐요. 중반부터 40대 한 중반까지 머리가- 대치동을 꽉 잡았던. 아.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학교 선배인데 대학 시절에 이제 물론 이제 학생운동 네. 출신인데 전대협 간부도 했는데 그 당시에 정청래 선배보다 이 박규환 선배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구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예, 구라빨, 말빨. 말빨이 한 수이다라는 게 저희 학교에 정말요? 황구라. 왕구라. 박구라. 근데 뭐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해서 저는 근데- 뭐 그냥 또 그러고 있구나. 전환길. 네, 아니 전부 다. 네. 그리고 이번에 광주에 그렇게 가서 한 거는 저는 그거는 제가 오늘 저기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인간성의 문제다. 네. 이 좌우를 떠나서 네네네. 어떻게 그렇죠. 그 비극이 일어난 곳에 가서 네. 그것도 동원해서 간 거잖아요. 그 외지인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죠?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야구르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네,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니네 할 어쩔 말 건데. 있어 어쩔 건데 맞아요. 야구르지 뭐 이런 거예요. 그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심술 굽고 아주 인간적으로 못된 거죠. 저는 그 되게 못된 거다. 원래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사실 좌우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뭐 원래- 5.18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이거는. 보통 그거를 세자로 줄이면 쓰레기 집단. 차마 그 표현을 쓸 수가 의원님 없어요. 쓰지 마세요. 의원님은 하면 안 돼. 네, 또. 자, 그래서 이 박규환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저희가 2개 나눠서 올렸는데 한 20만 정도는 봤어요. 근데 네. 댓글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2,500개가 달렸어. 단일 영상이 30분짜리 2,500개. 2,600개. 2,600가 달린 거는 뭐 최근에 거의 못 봤는데 그 정도로 그쵸.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뭔 얘기냐면 청소년들, 네. 청년들, 교회 신자들, 어르신들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쉽게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전환기 마케팅이 심하잖아요. 언론들이 계속 쓰니까. 그냥 언론들이 계속 써주는 게 문제예요. 문제예요. 그래서 무시해야 되거든요. 예.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규환 영상 또 황현필 역사학자 황현필 맞아요. 영상이 네. 너무 좋거든요. 적극적으로 많이 두 분 영상 많이 실어 날랐으면 좋겠고요. 서울대가 이제 다시 움직입니다. 서울대 우리 이현주 의원님도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에서 2차 공동행동으로 윤석열 퇴진 쿠데타 옹호 세력을 규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열렸고요. 그래서 서울대가 다시 대학가가 다시 한번 힘을 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탄핵 가결시켜다라고 막 했다가 네. 네. 끝난 다음에 좀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물론 이제 촛불 집회 이런데 비상행동 집회 열심히 나왔지만 이게 대학가별로 또다시 집회들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아까 그 김용만 의원의 네. 반박 그것도 한번 잠깐 보고 우리 이현주 의원님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일어날 소리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래서 김문수 망언에 대해서 정말 이 뭐랄까요 이거 저 법적 대응도 네. 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저런 사람이 장관이라는 게 그렇죠. 웃기는 거죠. 정말 뭐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했었는데 큰일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뭐 저는 그게 막 30%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한 15에서 20%다 여전히. 그런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 한 20% 15에서 20이 또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짱짱하게 그렇죠. 붙어 있어서 네. 이게 되게 커 보이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15에서 20이라는 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폭력적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뻔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현상하고 비슷하냐면 이게 일종의 옛날로 치면 그거 아닙니까? 그 나치나 뭐 일종의 파시즘 그죠? 네.
또는 이제 막 잔인한 우리가 뭐 저들이 항상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세력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네. 그런 짓들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서부지원 사례를 네. 보면 이건 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저 자유도 중요한데 그죠? 우리가 뭐 특히 집회 결사 뭐 표현해서 이런 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되게 많이 허용을 많이 네. 넓게 해왔잖아요. 네. 근데 과도하게 가는 것을 계속 놔두면 이게 나치즘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법천지가 될 수 있어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서 유지를 위한 어떤 조치가 나중에 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이현주 의원님 또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네. 여러 뭐 경제 행보를 두고 보수 언론들이 입장을 계속 바꾼다. 네. 뭐 갈짓자다, 우클릭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촛불 집회나 이런 데 나가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하는 유인물도 일부 진보 단체들이 뿌리기도 하던데요.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바로잡을 필요도 있고 이게 대선 전략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그리고 실제 오해와 진실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현주 의원님 통해서 좀 자세히 듣고자 우리가 모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큰 경제 민생 행보와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 발표하고 있고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뭐 주시죠. 일단 제일 그거는 이제 추경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자 네. 이런 게 있고요. 예. 근데 추경에서 우리가 뭐 민생지원금 25만 원도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혹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25만 원 꼭 고집은 하지 않겠다. 누가 이거 가지고도 또 비난하던데 네. 우리는 이걸 주장을 하지만 어찌 됐든 이 돈들을 이 말하자면 추경을 갖다가 지금 좀 쓰자.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좀 확대를 해서 국민들의 내수 진정을 위해서 쓰자라는 취지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다른 거라도 아니 다른 뭐 항목이라도 네. 비슷하게 또 소상공인이나 우리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나 여당이 주장하면 그것도 받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걸 집착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지금 주장이죠. 그거를 네. 정부하고 만나기로 한 거죠. 네. 조만간에 네. 날짜가 정해진 근데 걸로. 이게 국민의힘이 계속 이 친구들 막 주장하다가 우리가 그래 알았어 우리 이번에 양보할게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계속 트집 잡으면서 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국민연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소득 대체 우리가 44% 받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갑자기 43%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좀 털고 가자. 일단 요것도 부족하지만 일단 요 정도라도 합의하고 가고 좀 더 남은 것은 구조개혁이나 이것은 나중에 또 하자. 네. 이런 입장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타협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제일 중요한데 네. 거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경제 부분은 이제 조언을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 산업 정책을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우리 기업들이 어떤 과거처럼 이렇게 자유무역 시대에 그냥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가 산업 정책을 부활해서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전략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대기업 하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부장, 설계, 연구개발, 산학연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치밀하게 다 짜서 같이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70년대식의 어떤 산업정책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기획연 시절. 그렇죠. 근데 그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국가 주도해야 돼요. 이제. 네, 지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신제국주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대로 가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신제국주의 시대에서 그러면 어떤 일종의 이것은 과거처럼 무력은 아니지만 경제로 지배하는 시대인데요. 경제적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룰이 있습니까? 트럼프가 보시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은 또 막 밀어내기 하잖아요. 미국이 못하게 하면 그걸 다시 헐값을 우리나라로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함께 간다. 그래서 민관
다 같이 간다. 그다음 그러니까 이 민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같이 간다. 그래서 하나의 선단으로 우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내부에서의 어떤 양극 카드 문제지만 사실 더 심각하게 공동화의 문제거든요. 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산업정책 부활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이제 지금 굉장히 중국의 어떤 공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이라는 철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구조화,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산업의 어떤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국가 적극 이것도 산업 정책이죠. 네. 그리고 AI 말씀하셨고 AI 강국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위원장이 직접 맡겠다고 했는데 지금 좀 늦었어요 우리나라가 한 1, 2년 사이에. 그래서 AI에 대폭 큰 투자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미국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그 밑에 티어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다시 좀 회복하자 하는 게 있고요. 또 에너지도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로 간다.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에너지 믹스에서 보면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10%가 안 되거든요. 네. 비중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화석 연료가 여전히 60%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원전 뭐 재생 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 우파 에너지, 좌파 에너지 뭐 이런 거보다는 에너지 믹스로 가면서 원전 안전성 철저히 검증하고 SMR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분야, 전 세계가 경쟁하는 분야들은 우리가 도외시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잘사니즘. 네, 그래서 좀 잘 살아보자 우리. 우리 박지원 원장님 전반적으로 그 지금 민주당의 네. 경제 민생 기조 이재명 대표의 기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양보하겠다 그러면 양보하지 마.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줍니다. 그럼 우리가 주도하겠다 그러면 주도하지 마. 그러면서 그렇죠. 성질을 내줍니다. 즉 이제 태클을 걸어주면서 이게 이제 프레임이 구축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정책이라든가 성장 정책을 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재명 거 아니잖아. 왜 해? 자 이런 식으로 태클을 맞아요. 걸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이재명께 되는 거예요.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이재명 이름이 프레임이. 들어가고 민주당 이름이 들어가서 새로운 경제 정책이 나오면 그게 민주당께 되고 이재명께 된다라는 이제 좀 프레임 하나의 구축에 오히려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제산업부를 만들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지금 이 경제 기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재정 운영만 있었단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서 경제 특히 이제 거시경제에서 이 산업정책 분야를 다 거시경제와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 정책도 저 같은 경우는 중기부 독립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세요. 이래 보면은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 외에는 안 해요. 근데 중기부는 돈 뿌리는 데야. 돈이 엄청나게 써요. 근데 기재부 파트에는 기획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떨어져 있거든. 네. 이게 합쳐져야 돼요. 맞아.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사실 정부 조직 개편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수당이라고는 해도 그냥 지난하고 굉장히 그래서 그게 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지금은 재정을 위주로 해서 자꾸 막 건전재정 얘기하고 네, 네. 그다음에 예산을 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산업과 경제를 어떤 그림으로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 기획력이 어느 회사나 기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머리죠, 근데 머리. 그 네. 기획력이 없어졌어요. 기획 기능이 정부에서. 그래서 근데 그 전까지는 왜 그게 없어도 가능했냐면 전 세계가 일종의 신자유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각자가 그냥 기업이 알아서 살아남는다. 뭐 또 싸면 뭐 중국 것도 와서 사가지고 그냥 중국 것도 부품 쓰고 막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키워서 그 중소기업하고 같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매우 위기에 부닥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어떤 생태계를 함께 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건 기업한테 그냥 맡기면 안 되고요. 정부가 산업 지원을 해줄 때 생태계를 어떤 통으로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매우 중요하고 또 지금은 대학도 따로 노는데 그게 아니라 대학도 기업하고 같이 함께 연구를 해 나가야 이 연구한 결과가 실증이 돼서 산업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취직도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40, 70년대 모델인데
그때는 이걸 관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물론 나쁜 점은 우리가 극복해야겠지만요. 지금 시대가 바뀐 그러니까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트럼프를 맞상대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다 보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흐름을. 네. 이재용 위원장님 지금 뭐 전반적으로 경제 민생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되게 궁금한 게 사실 많아서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진보 언론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이 우클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보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클릭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네이밍을 통해서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우클릭이라는 말을 저쪽에서 해주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감사하죠. 왜냐하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막 해서 중도 외연 확장 거기다가 중도 보수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클릭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푹 놓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가 우클릭했다 뭐 어쩐다 한다고 해서 내 영상 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겨야 된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요, 경제가 좌우의 시대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에너지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재명 대표님 저보다는 약간 왼쪽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에너지도, 아니, 우파 에너지 따로 있고 좌파 에너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제대로 규제를 하되 또 어쨌든 끌고 가면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 분산 투자하면서 전 세계가 막 열심히 경쟁하는데 우리 뒤처지면 큰일 나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아버지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80년 전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 때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제가 평생을 관통하는 그 생각이 있는데 국적이 신분이에요. 국적이 신분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국적이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좌우가 없다. 특히 경제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면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실용주의라고 얘기하죠. 더 세게 얘기하세요. 제가 더 세게 이야기해 줄까요? 예. 그 진보 언론들이 시대 뒤떨어지고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 옛날 진보라는 게 유럽식 이제 혼합 경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노동과 복지가 경제 영역에 같이 들어가요. 사회 합의가 먼저 된 다음에 그게 이제 경제로 돌리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 이런 이제 삼인주의적 혼합 경제라고 하는데 그 유럽에도 다 없어졌어요. 유럽의 삼인당이란가 노동당가도 전부 다 케인즈주의예요 지금. 네. 옛날식의 그런 좌파들 하나도 없어요. 그 지금 시대 뒤떨어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경제는 그냥 효율성이에요. 경제는 효율성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복지라든가 이런 영역들은 국가가 정치의 영역에서 재분배하는 거지 그걸 섞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적 네. 시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속세 개편안을 네, 네, 이재명 네. 대표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것도 이제 논란이 있더라고. 근데 실제로 보면 뭐 중산층 관련돼서 세 부담을 좀 줄여주자. 네, 내용적으로 네.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부자 네. 감세가 아니다. 네. 이 내용도 그렇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이게 네. 사실 이 법안은 근데 이미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당에서 제출해서 네. 지금 이제 상정돼 있는 거고요. 네.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신 건데 이게 마치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 이런- 차원에서 합의가 됐는데. 네, 이미. 네.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이미 돼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올라 있냐 하면 뭐 이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대가 물가가 굉장히 올랐으니까 그래서 상속세 대상 아파트 비중이요. 그러니까 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40% 서울은. 그런데 이게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030년 그러니까 곧 5년 후가 되면요. 서울에만 80%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아, 상속세를 내야 할 대상이 네. 80% 부동산 서울만. 관련해서 네네. 상속해 줄 때. 그러니까 집 말이죠. 집. 아파트 네. 얘기하는 아파트를.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2030년이 되면 17%가 되고요. 35년, 그러니까 10년 후에는요. 전국에 33%가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셨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곧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세율이라든가 또 공제 한도 이런 거는 언제로 지금 멈춰 있냐면 1996년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 30년 맞나요?
네, 20년인가? 30년. 약간 헷갈려요. 네. 30년 됐잖아요. 그럼 3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속을 하는 시기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님,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이거를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들여서 살던 부모님이 사시던 집 이것을 내가 거기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이게 산산조각이 나서 그렇게 이제 그 국가에다가 상당 부분을 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세 저항 심리가 확 생깁니다. 그게 참 컸죠. 네, 거부감이 확 생기고요. 굉장히 아니 뭔데 국가가 나한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평생 살아오신 곳이고 그런데 이게 80%가 5년 후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만 네. 해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산층의 어떤 세부담 완화를 좀 해야 되고 또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한데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분들 2층 사이에서는 이게 민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슈가 되죠. 네, 그렇죠. 이거는 그럼 문제니까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아프겠는데? 아, 그렇죠.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가서. 그래서 지금 계속 심술구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무슨 가짜 우클릭이다 뭐 하면서 가짜 우클릭이라는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자기들이 봤을 땐 좋아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과거에 사실은 종부세 때문에 저놈들이 재미로 봤거든. 네, 세부담 네, 네. 때문에. 네. 민주당 얼마나 공격했어 사실. 네. 자기들이 진짜 우클릭을 하던가. 네. 아니 그러니까 아침.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왔길래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그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왜 이때까지 제대로 말은 했는데 상속세 뭐 완화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막 했지만 국민들 아무도 누구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 몰라요. 여당하고 야당이 바뀌었어요. 지금 저들은 뭐 헌재 공격한다고 그거밖에 없어. 아니 이제. 그러니까 맞아요. 남 못 되는 것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미리 딱 경고를 했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혹시 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의 중산층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다 대상들이 많이 될 텐데 이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또 민주당 잘 되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도 트집을 잡고 보자. 네.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혹여나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미리 이야기 네. 경고를 해두는. 네. 아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보니까 진짜 광폭 행보를 하더만요. 매일 네. 막 그 최근에 기사 보니까 20일 날 현대차 경영진 간담회도 하고 21일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 토론회도 좀 잡혀 있고. 네. 그리고 또 19일 날 수요일 날 예. 조선업계하고 예. 우리나라 조선업계하고도 간담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K 방산과 조선산업 비전을 위한 토론회. 네. 에도 그래서 이 참석하신다고. 조선이 왜 중요하냐면 네. 저도 이번 이제 주말에 저는 이제 대한상공회의소하고 경제사절단하고 워싱턴을 가요. 네. 이 통상 문제 이제 미국 그 상원 의원들이나 국무부하고 얘기를 하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조선이 지금 미국하고의 한미동맹하고 직결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한미동맹이 걱정된다는 등 뭐 반미 아니냐 뭐 친중 아니면 이러면서 계속 이상한 프레임을 네. 씌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저쪽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딱 보면 도저히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거 한번 합시다 이렇게 잘했다, 했거든요. 그거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이요. 사실 제조업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 자기 나라 군함 하나 자기 나라에서 못 만듭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굉장히 조선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현대 쪽 네. 이쪽이 좀 떴어 사실은. 아, 좀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번에 그 상원 의원들이 제가 만나는 의원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 미국의 쉽스액트라고 원래는 미국 안에서 만든 배만 군함이나 네, 이런 걸 예, 쓸 수 예. 있는데 그걸 바꿔서 미국의 동맹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새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최근에. 발의를? 네. 야, 그럼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통상과 관련해서 음. 몇 가지 이제 그 우리의 어떤 그 레버리지가 있죠. 네, 협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잘 지내야 미국도 그런 것도 협조를 받고 네, 그런 거 네. 아닙니까? 아, 그래서 앞으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또 트럼프의 그 후원자들이 이 에너지 쪽에 특히 화석연료 쪽이 많아가지고 셰일가스라든지 네. 쉘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LNG 쪽에 그 이제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출을 하려고 눈이 이제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외무장관 회담에도 외교장관 회담에도 그 얘기를 했더라 보니까 LNG 수출에 대해서. 근데 우리 보고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 얘기. 예, 근데 우리 어차피 1위 뭐- 수입국이 호주야. 네, 그러니까 LNG. 우리 어차피 왜 제가 그런 걸 잘한 줄 아세요? 우리 경제 만화방 코너를 하거든요. 아, 지금. 그렇군요. 이광수, 박시동하고. 근데 주워들은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 수입을 갖다가 어차피 우리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미국으로 바꿀 수 좀그 있죠. 판로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LNG도 그 사람들이 많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LNG 선박이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든다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기회가 왔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이 미국 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설득하고 그렇게 야, 해야죠. 그리고 민주당이 요즘 일 잘한다고 제가 생각한 게 네. 20일 날 현대자동차 공장 방문하는데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현대자동차 이 공장이 여러 곳에 있어요. 네. 아산으로 갑니다. 아산. 아산. 왜 아산으로 가냐면 아산시장 보궐선거 열리거든. 일타 쌍피 경제 이미지 플러스 보궐선거. 네. 아, 제가 일정 또 잘 잡더라고. 그 거제도 한번 갑니다. 근데 이제 거제 시장. 대표님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거제가 또 조선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19일 날 조선산업하고 같이 사장단들하고 이 하시는 것도 미팅 상당히 잘했다.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이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라고 제가 이제 이끄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이제 경제상황점검단하고 이렇게 경제상임위 관련 의원님들하고 거제랑 창원을 가요. 그래서 거제 가서 이제 우리가 조선소도 이렇게 방문하고 또 노동자 문제도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많이 도와주겠지만 노동자 문제도 좀 신경 써주면 그럼요. 좋겠다. 그럼요. 이제 이런 네. 취지죠. 예. 그리고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기계랑 방산 또 에너지 두산 그- 에너빌리티도 그렇지. 있고. 두산 때문에 그 특히 원전 문제 때문에 창원에서 국민의힘 이놈들이 좀 막 재미를 그거 좀 하잖아요. 봤거든. 쉽게 재미 얘기하면 봤어요. 재미를 솔직히 봤어, 그게 선거인데. 생태계가 굉장히 넓거든요. 생태계 넓어.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아까 에너지, 신재생, 원전 뭐 여러 가지를 네. 저 믹스해서 우리 방향을 잘 정하겠다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네, 네,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왜냐하면 AI 시대가 되면 전력 수요가 그렇죠. 워낙 커지기 엄청나죠. 때문에 엄청나죠. 단기에 네. 신재생으로 다 커버가 안 되거든. 그 사실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이게 포스트 뉴클리어인데 포스트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넘어 이런 뜻인데 이게 탈로 바꿔버린 아,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굉장히 됐지? 잘못한 거야 그게. 왜 그때 탈로 바뀌었지? 점진적인 뭐 어.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문재인 정부 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 위한 법이니까 그거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비용이 드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중대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또 따로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막 억지로 섞으려고 하니까 안 섞여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린 게 경제는 결국 효율하고 돈 버는 거고 분배는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은 경제 원칙대로 하는 거다. 그렇죠. 또 노동자 이익도 네. 챙기면 되는 거예요 따로. 네. 네, 좋은 그러니까요. 말씀인데요. 또. 지금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지금 실용 기조, 이 경제 정책, 민생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걸 폄하하는 폄하를 하려고 막. 자막으로 하나씩 짝짝짝 폄하하려고 막 짝짝짝 난리야 난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권영세 아, 진짜. 뭐 봐봐요. 사설 중앙일보 의심받는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안 진실성 의심받는 이유 배가 아픈 거야 중앙일보. 또 조선일보 기업 최고 세율 논의는 쑥 빼고 야당 부동산 상속세만 완화. 사실 조선일보가 제일 좋아할 만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 상속세 완화하면. 조선일보는 원래 그래요. 원래 민주당이 하는 건 다 반대.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사설 상속세 공제 상황 상향. 이 대표 이번엔 안 뒤집히나 썼고요. 동아일보는 이재명 18억까지 면세 면세. 부동산 관련된 네네. 상속세 면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엔 상속세 완화 카드. 여당 아까 또 뭐야 가짜 우클릭. 가짜 우클릭. 네. 또 읽어주세요 이제. 핵심 빠진 이 상속세 감세안 그나마 이건 진짜 실행될까? 동아일보. 그러니까 일단 상속세 감세까지는 다 찬성하지만 동의해. 찬성하지만 안 될 것이다. 이거 가짜다 이렇게 왜냐면 얘기하고 있는 동아일보는 좀 스탠스가 지금 애매하거든. 거죠. 맞아요. 네. 네. 또 있습니까? 뉴스. 이재명이 불붙인 상속세 완화 논의 여당도 야당도 이재명 안 비판. 왜요? 이래서 왜? 성공한 거야.
아니 이거 야당도 이미 이재명 이슈가 비판? 됐잖아요. 그죠? 이랬으면 네, 이거 성공한 거예요. 반도체 이 이슈를 제일 성공시켜 준 사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에요. 아,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원래 이슈는 네. 찬반이 맞아요. 뜨거워야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의원님 오늘 나오신다고 하니까 시청자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요? 여기에 대한 네. 의원님의 좀 네, 고견을 네, 네. 듣고 싶다고. 네. 뭐냐면 다이소가 품목을 요즘 다양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라면, 문방구 이런 것까지 다 팔면서 골목 상권을 침범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제보가 그래요? 저한테 오. 저 개인적으로 제보가 들어온 건데 네. 민주당이 제발 이 이야기 건의 좀 해달라. 그러니까 원래 다이소가 파는 품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 되게 이제 생활 편의점, 필수품, 필수품. 뭐 그런 걸 팔았는데 맞아요. 이제는 아이스크림, 라면, 문방구 이런 품목 과자도 팔고 다 팔아요. 다 네. 판매하니까 주변에 관련된 골목 상권들이 진짜 이런 게안 슈퍼마켓 되는 이런 다 게 죽는 거야. 슈퍼가 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다이소 파괴력이 세잖아. 문방구는 잘 모르겠어요. 문방구 사실 왜 요즘에 문방구 워낙 찾기가 네, 힘들기 네. 때문에 이거는 네. 뭐 사실은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아이스크림, 라면은 뭐 먹는 웬 말이야 거는 이게. 동네 가게에서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이거는 좀 저도 몰랐는데 한번 그죠? 좀 챙겨보실 이게 것 이제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 품목 보호하는 품목들이 품목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근데 아마 다이소가 그러면 여기가 중소기업인가 그러면 이거 한번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예. 대기업이면 당연히 못할 텐데 네. 한번 이 찾아봐야 될 것 홈스들도 같습니다. 워낙 많아서 잘 좀 네, 대처를 네, 네. 해주십시오. 톱10은 아마 다이소가 도소매업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럴 것 원래는 같아요. 이게 리테일이 아니라 네. 그 홀세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찾아봐 한번, 주시고. 네, 아이스크림 라면 좀 아닌 것 아, 같은데요. 그렇지. 그죠? 그건 근데 아니지. 굳이 그리고 여기서 사나 별로 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여기가 어. 고등학생들도 되게 많이 많이 가거든요. 가죠. 가서 그냥 1시간 동안 거기서 놀고 온대요. 가서 거기에 막 머리핀이라든지 뭐 맞아요. 이런 것들 많고 뭐 그 학용품 이런 것도 있고 예쁘게 생긴 뭐 편지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가서 이것저것 사면서 놀면서 막 인형도 팔고 이러니까 놀면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좀 근본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싶은 게 사실 이제 재래시장 살리기를 우리가 17대 국회 때 그렇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을 그렇게 퍼붓는데도 못 살아났어. 특화된 시장들은 살아났는데 일반 재래시장 맞습니다. 못 네, 네,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저기 대규모 마트나 이런 데에 업태에 관한 좀 규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도소매업인데 임대사업자 퍼센테이지를 몇 퍼센트 인상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시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마트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런 방법들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에 이제 다이소도. 납품하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렇죠. 다이소는 일본 기업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가요? 네, 네. 뭐 저도 근데 안에 지분 문제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다이소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다이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 기업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같이 있어요. 지분이 네, 그럼 이거는 합작인가요? 합작이네요. 합작인가? 일본 천엔샵에서 이제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은 유행을 하긴 했는데 네, 한번 찾아봐요. 네, 찾아봐 다이소 주시고요. 누가 네. 한국 기업 됐다고 누가 네. 써놓은 네. 하여튼 뭐 일단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굉장히 싸잖아요. 네. 저렴해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또 좋은 역할도 또 하고는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산업 정책들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팔 비틀어서가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할 때 그 지원하는 인센티브들을 통해서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유도하는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가야 네. 될 겁니다 아마. 네. 민주당 그 최고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네. 지도부에서 뭐 경제 파트를 이현주 의원님한테 좀 맡긴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야? 네, 저는 그 정도 글쎄요 부총리 정도 되려면 어마어마한 옛날에 저기 뭐죠 조순 뭐 이런 수준인데 그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산업 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성장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투자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 해외 투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업에서 자동차, 에너지 쪽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현장은 좀 알죠.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 아버지가 IMF 때 망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중요하고 저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많을수록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사실은 자영업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그것도 정말 고대거든요. 그래 가능하면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많은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실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서. 그러면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손꼽는 게 어쨌든 한국이랑 뭐 유럽에서는 프랑스 정도. 그리고 일본도 지금 우리가 좀 더 저는 더 역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말 잘해서 지금 AI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환기를 확 넘어서서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갈 필요 있다. 근데 이 허송 세월을 몇 년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말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의원님 최고위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게 지금 사실은 탄핵 정국이어서 네. 경제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중간중간에 탄핵이 의결되거나 뭐 한덕수가 탄핵되거나 이랬을 때 그 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고 경제가 이런 막 거. 흔들리는 네, 거. 네. 네. 그리고 한덕수의 난 때 또 이제 주가가 네. 떨어지고 이제 환율이 네, 올라가고 이런 제가 것들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보여드렸죠, 네, 그때. 그게 너무 딱 그 각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빨리 탄핵이 돼야 돼요. 빨리 어차피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우든 간에. 그러니까 빨리 되고 빨리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안정적으로 원래 의원님은 그렇게 해야죠. 정치 그 현안에 대한 이 싸움딱 역할을 정말 잘하거든. 싸우면 또 잘 싸우죠. 근데 여전사. 네,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잘 싸우고 계시고 예. 저는 이제 12월 3일부터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그 우리가 탄핵 소추가 딱 된 날이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집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집권을 하고 또 집권해서도 저기는 계속 우리 흔들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선되는 날부터 흔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나라 운명이 달려있는 정말 중요한 시대인데 여기서 막 흔든다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성공하는 정권을 만들어서 아까 국적이 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국적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끔 네네. 그거 만드는 게 제 신념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우리가 대응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특히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제 대미 흑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 부분이 우리가 미국의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때 IRA법이라든지 칩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보조를 받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투자한 거다. 그리고 그 투자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좀 뼈아프긴 하지만 저는 뭐 썩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일자리를 가장 창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기여를 한 게 있다. 네, 기왕 그렇게 됐으니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아니 우리만큼 이렇게 미국 경제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 나라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흑자를 많이 냈다고 해서 관세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그 조선 산업 얘기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지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요. 중국하고 경쟁하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 시장에서.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도 거의 중국하고 우리하고 거의 이 양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경쟁력을 잃고 무너지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독점하는 상황이에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러면 그게 미국이 원하는 거냐. 너무 심하게 우리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동맹국이지 않느냐. 미국이 조선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하고 경쟁하는데 우리가 조선이 그나마 미국이 이렇게 해서 같이 가니까 그래도 미국이
딱 봤을 때 우리 구남 지어야 되는데 어디서 하지? 했을 때 할 데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만 한국보다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같이 함께 가는 관계다라는 거 강조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상호 관세라고 보편 관세 또 매기잖아요. 네, 근데 실은 미국 왜 이렇게 하냐면 재정이 엉망이에요. 쟤는 이제 너무 재정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는 그때 돈을 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자들한테. 근데 미국은 그냥 퍼줬어요. 돈을 엄청나게 퍼주고 그다음 R&D도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 바람에 이제 재정 적자가 전체 GDP의 한 1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경제가 좋다고 심각한 하지만 거예요. 거품이 많이 낀 거네. 심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달러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달러 본위제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겉으로는 뭐 오만 얘기하지만 실제 그 본질은요.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걷어가지고 자기네 기업 살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똑같이 걷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여건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미국 회사하고는 경쟁을 할 때 불리해지는 건 네. 있지만 다른 나머지 나라 다른 회사들하고는 나라하고는. 비슷해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재정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미국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방위비를 니들이 많이 분담해라라고 특히 이번에 나토에 뭐 탈퇴하겠다 뭐 이런 막 공언까지 했잖아요. 협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죠. 유럽이 자국의 그 방어를 하는데 미국한테 다 떠넘기고 너희들은 니네 국민들 그러니까 뭐 복지나 이런 데 좋은 데 쓰고 생생되는 거냐. 이게 트럼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가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방위비 같은 것도 사실은 재정 적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그거라고 보셔야 돼요. 어쨌든 상대할 수 있는 어쨌든 저 대응 논리 기준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문제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네. 이놈들이 압박을 할 텐데 네. 어쨌든 야당이 역할을 좀 세게 해야겠네요. 저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사실은 지금 제대로 대응이 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 트럼프 입장에서 권한대행이니까 뭐 내가 왜 권한대행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게 되면 네. 그러면 딱 잡자마자 이제 막 하겠죠. 시작을 이제 해야 시작하겠죠. 되는데. 그랬을 때 사실은 뭐 우리라고 해서 특별히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나라나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똑같이 어쨌든 뭐 요구 사항들이 있을 텐데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극복해야 네네. 이제 이 지지율 정권 초기 지지율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요새 대표님한테 너무 앞서 나가는지 몰라도 정권 초기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가 딱 그 정말 이 계엄 세력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비판하고 세게 하긴 하더라도 그러나 범보수의 어떤 또 통합적 메시지는 같이 날리고 또 그런 포용적인 부분도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어쨌든 뭐 끝으로 우리 이현주 의원님 뭐 포부 네. 일단 한 말씀 들려주시죠. 부분은 일단 뭐 저는 100% 탄핵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다만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치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파시즘. 가고 있어서 국가가 이상한 상황으로 갈까봐 걱정이니까 그건 우리가 견제하자. 근데 그들한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네. 그 얘기는 네. 그 저도 뭐 매번 얘기합니다만 이 분노와 불안이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점차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내란이 맞아요.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불안의 정서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제 그 정서를 민주당이 잘 그걸 수렴해서 대안을 잘 내서 그래야 이제 수권 정당 다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맞아요. 부분을 위해서 이재명 너무 대표 걱정하지 말고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집권하는 거. 그게 목표죠. 네. 집권해서 또 이 어려운 우리 국가적인 어떤 상황을 타개하는데 그래도 저도 함께 역할을 하는 거. 네, 네. 네.
아유. 그래서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종종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